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것 하나쯤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평범 그 자체였어요. 적어도 어릴 적엔 말이죠. 항상 중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중간, 운동도 중간, 그리고 조용히 학창 시절을 보내서 친구도 몇 명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사연을 접하는 분들도 평범하지만 자기 인생에선 주인공이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제빵학과를 나와서 모 유명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동네에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어요. 옛날 말로는 동네 빵집이죠. 솔직히 남들은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베이커리 연구도 한다곤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빵을 만들었고 운 좋게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다행히 장사 수완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동네에 차린 빵집에 인테리어도 새롭게 싹 하고 인스타에 소문이 나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서 장사에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를 개무시하던 예비 시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를 빵에 비유해서만 살짝 소개해 드렸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사랑과 결혼보단 일에 매달려 사는 게 더 좋았고 치열하게 산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죠.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움직였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준 남자가 있었어요. 돌싱남이었는데 포근하고 괜찮은 남자였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보단 그냥 썸 타는 관계였어요. 그때 제방업체에 다닐 때 잠시 만났지만 그게 전부였죠. 주변에선 아무리 돌싱이지만 사람 괜찮은데 어떻게든 잡아봐. 남자 괜찮던데? 너 나중에 가게 차릴 때 도움 될지도 모르잖아. 소문 들어보니까 그 남자네 집에 돈이 좀 있다며? 됐어. 난 결혼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돈 보고 결혼해서 빵집 차릴 여자도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딱 잘랐었죠. 그리고 정말 별 진전 없이 흐지부지 그 돌싱남과는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였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돌싱남이 나가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연히 일에 매달리다가 퇴사를 했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친구랑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아마 이 사연 읽는 분들 중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의 유명 빵집 한두 군데는 일부러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틈날 때마다 모니터 하려고 장사 좀 잘 된다는 빵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빵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입하게 됐고 자연히 모임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모임 멤버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동생인지라 누나 동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누나는 남자 안 만나요? 난 남자 관심 없어. 왜요? 누나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털털해서 웬만한 남자들이 대시를 엄청 할 것 같은데요. 난 결혼 관심 없어. 그럼 지금 남자 만난다고 들었는데 사귀는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거나 다름없고 나는 결혼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니까. 어쨌든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고. 난 일이 좋고 남자 만나서 결혼은 안 할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사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빨리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퇴직 후 변변한 직장은 없으셨지만 워낙 인덕이 좋으셨고 학벌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규직 업무는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일당을 벌고 계셨죠. 엄마는 가정주부셨지만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옷 수선집을 작게나마 하고 계셨는데 그나마 그게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저라도 빨리 안정적인 수입을 뽑아내야 했거든요. 솔직히 회사를 그냥 다니면 괜찮을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형 베이커리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생각에 나온 터라 저는 돈이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에 눈 돌릴 틈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의사 동생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요하게 저에게 대쉬를 했거든요. 제가 가게 차릴 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솔직히 싫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지치고 몸도 피곤할 때여서인지 든든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동업하는 친구랑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연하의 남자친구가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나중엔 동업하는 친구도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아니야, 그냥 동생일 뿐이야. 의사에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좋다며. 이런 기회를 왜 놓쳐? 너 회사에서 만난 남자도 꽤 괜찮았는데 너가 반응 안 보여서 그냥 깨진 거잖아. 이번에도 기회 날릴 셈이야? 그 말에 뭔가 뜨끔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너무 일에만 치여서 진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엄마한테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엄마는 그런 의사 집안 남자가 우리 집안이랑 어울릴까? 연애하는 건 자유지만 결혼은 글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그래도 엄마라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섭섭했습니다. 그게 되려 기회가 돼서 오기로 의사 동생을 만나게 됐죠. 아예 선입견을 없애고 만나니까 자연히 제 마음도 열리게 됐고요. 하지만 그 동생을 좋아한다는 거였지 절대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생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부턴가 슬슬 들이대더군요. 술 한잔 하자부터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고도 했고요. 동생이 저를 모임에서 만나는 누나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사고를 치게 됐네요. 사람이란 게 참 감정의 동물인가 봐요. 선을 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의외로 분위기에 취해 술에 취해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나니 이미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을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동생이랑 함께 있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한편으론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랑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단 안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해지더군요. 불안해지고 이 행복이 나중에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단 예감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육감이 100% 맞기 시작한 겁니다. 베이커리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이 저희 가게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근데 그 의사 소식 들었어? 이러는 겁니다.
참고로 그분은 제가 의사랑 사귀는 사이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입이 가벼운 분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시침이 뚝 떼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저번에 그 모임 나와서 어떤 여자애랑 썸씽이 있었나 봐. 그래서 모임이 발칵 뒤집혔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저는 베이커리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부턴 모임에 자주 못 나갔던 터라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여자친구인 저를 두고 의사 남친이 모임에서 다른 여자랑 썸씽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의사의 얼굴 반반하니까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자 만나고 다니던 것 같던데. 그런 놈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분의 말씀에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내가 바람둥이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게다가 제 팔자에 남자란 없는 건가 싶어서 한숨도 나왔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 사실을 따지러 갔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속에 화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납득이 안 가는 변명이나 늘어놓으면 완전히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오히려 남자가 더 화를 내니까 제가 움츠러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남친은 병원장 이 자식 때문에 진짜 못 해먹겠네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병원장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란 직업이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남친이 화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을 내는데 괜히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보단 슬쩍 떠보기로 생각하곤 여자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돌려서 물어보니 남친이 하는 말이 솔직히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간 것뿐이야. 미안해. 그걸로 오해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게.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오히려 호쾌하고 믿음직스럽더군요. 남자가 술 한잔 하다가 실수로 그런 곳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오버를 떨었나 보다. 이런 생각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자비를 베푼 거죠. 오해도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남친에게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남친이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거죠. 물론 제 코가 석자인지라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한 방에 병원 건물 세워줄 그럴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싸진 않지만 제 앞으로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일단 가게 매출도 조금씩 상승하는 터라 약간의 자금 정도는 줄 수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남친도 엄청 좋아라 하면서 저에게 누나, 난 진짜 누나 덕분에 살아. 이러면서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비용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돈에 대해서 좀 집착이 있는 편인지라 남친에게 돈을 주면서 친구 관계도 가족 관계에서도 돈 거래는 정확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형식상이지만 차용증 하나는 쓰자. 라고 말을 해뒀죠. 남친도 오케이를 해서 차용증을 받아뒀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일은 잘 마무리되고 남친과 만남도 이어가다 보니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뱃속에 아이가 생겼더군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해주는 험난함인지 좀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남친에게 알렸죠. 남친은 굉장히 당혹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최대한 낳고 싶어 했고 남친은 조금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줄다리를 하다가
남친이 자기 엄마를 좀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하려면 언젠가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니까 뱃속에 손주를 품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더군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결혼을 언급하면 완전히 묻히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죠. 한편으론 아이도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강해서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갔죠. 첫눈에 시어머니는 보는 순간 콧대가 거의 하늘을 찌르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 스펙 듣고 정말 눈이 커지는 줄 알았어요. 일단 예비 시아버지는 꽤 큰 마트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무슨 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소위 지역에서 방귀 좀 뀌시는 분이었어요. 솔직히 좀 쫄리긴 쫄리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친이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지적인 수준이 좀 높으셔. 혹시나 누나를 자극하거나 약간 깔아뭉개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말투가 약간 그런 것뿐이니까. 이해해 줄 거지? 이 말을 엄청 하며 주의를 주더군요. 그냥 잘난 척 엄청 해대는 분들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이것저것 챙겨주시더군요. 너무 감사하고 의외로 성격이 좋으시구나, 듣던 것과는 반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무렵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이 키울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예비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놀래서 저는 키울 건데요. 라고 얼결에 대답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표정으로 남친에게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아이가 답답한 애로구나, 이런 말을 남친에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근데 우리 애가 좋아하는 타입 같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신뢰를 범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순간 욱해서 확 뒤집어 버릴까 하다가 도대체 이 집안 꼴이 왜 이런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기로 가만히 눌러 앉아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치 저의 과거를 염탐하고 무슨 취조하듯이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저는 중상위권 대학 나왔어요. 아니 그쪽 말고 부모님 대학요. 부모님의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고졸이시고요.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깔깔대며 웃으시더군요. 민감하긴. 그냥 가족 될 사람이니까 서로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러더니 갑자기 대화를 뚝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할 말이 많은데 갑자기 대화를 끊고 말도 안 하니 더 이상 해명하기도 귀찮아서 아무 말도 안 했죠. 남친은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자기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친이 나서줘야 되는데 오히려 등신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그 말에 저는 좀 기분이 확 상해서 할 말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온 거고요.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제 말에 예비 시부들은 잠깐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이 말만 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이 쫓아나와서 사과하고 자기 엄마 입이 저렇다면서 비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어요. 그런 기분 나쁜 사건이 있은 후로 남친도 이상하리만큼 시큰둥하고 더 이상 연락이 없으니까 동업자 친구가
너 남친은 이렇게 널 방치해도 되는 거냐? 아이도 임신했고, 그런데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임신 사실은 어떻게 집에 알릴 거야? 너네 엄마도 아셔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쩜 좋나 싶어서 이참에 확인 사살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남친이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문만이 아닌 정말로 일에 치여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남친이 좋아하는 빵을 좀 싸가지고 갔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나눠 먹으란 의미로 넉넉히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남친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남친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임신을 해서 일이 다 그르친 것 마냥 뭔가 불만이 있는 듯이 아주 묘하게 책임을 빙빙 돌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일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저를 회피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편에서 예비 시어머니랑 어떤 아주머니들 서너 분이 함께 오는 겁니다. 이건 웬 시츄레이션인가 싶었어요. 마침 돌아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타이밍이 애매해서 얼결에 목례만 간단하게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지인이 여기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김에 남친 얼굴 보러 왔다면서 저에게 천사처럼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가증스럽더군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분은 누구셔? 이러길래 그래도 저를 제대로 소개해 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친구. 아주 빵을 사랑해서 별명이 빵순이야. 이러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마침 벤치에 빵이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주머니 한 분이 진짜 빵을 엄청 먹나 보네. 이러는 겁니다. 정말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친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남친이 바람둥이라더니 혹시 그러는 것 아닐까 별의별 생각도 들고 이 자식을 망신을 줘서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게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에 무리가 됐는지 아이가 자연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더군요. 비록 아직 완벽히 아이의 형태를 자리 잡진 못했어도 틀림없이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져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슬퍼하다 보니 순간 이 모든 게 남친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엿을 먹이고 싶어도 뭐라 증거도 없으니 유일한 것은 차용증 한 장뿐이었죠. 그걸로 남친에게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잠시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재미나더군요. 마침 동업자 친구에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빵집 촬영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일단 제 개인적 분노도 분노지만 일단 가게도 잘 되어야 하니까 동업자 친구랑 가게를 좀 더 예쁘게 꾸미고 그날 촬영에 신경을 좀 썼죠. 마침 얼굴 보면 다 아는 연예인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촬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미디어 파워가 있긴 있더라고요. 다음날부터 동네 사람들도 찾아주고 SNS에도 더욱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어느새 손님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매일 울상에 침울한 기분이었는데 그 덕에 모든 걸 잊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빵 만드는 기쁨이 절로 나오는 시간들이었죠. 게다가 우리 엄마도 가게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드디어 우리 딸이 자리 잡았구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괜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한켠으론 죄송한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었단 이야기는 엄마에겐 비밀이었으니까요. 대신 의사 남친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엄마는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걸 보시자마자 이젠 남친하고만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구나 라며 은근히 제가 결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순간 정신이 돌아왔죠. 드디어 남친에게 돈 받아내고 완전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남친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무슨 영화처럼 남친이 먼저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랑 함께요.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근데 남친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내가 병원장이랑 갈등이 있어서 계속 좀 문제가 있는 터라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사실 근 한 달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던 남친이 예비 시모까지 거느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니 저도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모도 갑자기 우리 애가 좀 철이 없어서 여자 보는 눈이 좀 아래란다. 그래도 너가 잘 맞춰주고 누나처럼 잘 이끌어 주렴. 알았지? 참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 말 바꾸기 선수더군요. 저한테 그토록 모질게 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잘한다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왜 왔냐고 목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친이나 예비 시모는 방송 잘 받고 가게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라면서 축하만 해주고 가더군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받아야 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해서 난 이제 너한테 마음 떠났고 대신 저번에 빌려준 돈을 갚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 내가 지금 그 돈을 갚을게. 그런데 말이야,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돈을 갚고 또 뭘 부탁하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나 상징물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순간 그 말에 마음이 덜컥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어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은근히 고마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 들었어? 나 유산한 이야기?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소문 듣고 있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아이를 보기 전에 떠나보내고 이젠 새로운 아이가 필요할 때잖아. 그동안 혼자여서 외로웠지? 곧 결혼하고 진짜 우리들만의 새로운 아이를 만들자. 아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지더라고요. 왠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놨던 서름이 드디어 확 터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엉엉 한참을 울었고 나중에 남친 만나서 모든 걸 용서해줬죠. 생각해보니 남친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원장에 치여서 따로 개업하려고 했었고 매번 찌들어서 퀭한 얼굴이었고 빵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 늘 피곤에 쩌들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게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저번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했어? 그거 사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알지? 거기 3층에 병원 사무실 공간 하나가 나왔길래 일단 계약금으로 줬지. 그리고 남은 돈은 새로운 기계 구입하는 데 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잠시 마음의 방황을 하는 동안 남편은 차곡차곡 자기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야 다 문제가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빵가게가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었고
남친이 개업으로 나서면 이제 서로의 분야에서 성공하며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게 비록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먼저 떠난 아이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예비 시어머니가 이미 와서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 남은 건 탄탄대로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젠 진짜로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루는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잡아서 시댁에 갔는데 본인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신 거예요. 물론 일전에 언지를 주긴 하셨죠. 친구들 모아서 갈 테니 간단히 제빵 기술을 알려줄 수 있냐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근데 한두 분 정도 모여 계실 줄 알았는데 무려 10명 가까이 있었고 빵을 만들려면 오븐도 있고 재료도 있어야 하는데 다들 딱히 준비하신 것도 없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좀 교육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너보고 교육하래? 빵이나 만들어줘. 네? 저번엔 기술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보다 사람 늘었으니까 그냥 니네 집 유명한 빵 좀 만들던가 아니면 못 만들면 그 빵을 좀 싸오든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체면을 깎을 수 없어서 집에 있는 오븐기로 간단히 쿠키 굽기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다들 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약간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나도 한때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공부를 못하면 몸이 고생하거든. 그래도 저런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 같은 제주꾼이 태어난 게 용한 거야. 이런 말을 예사롭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솔직히 몇 번은 참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나를 잡고 요목조목 따지려고 했죠. 차마 시어머니 앞에선 이야기 못하겠고 남친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친은 누나, 엄마 용서해. 더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실 거야. 누나가 이해 좀 해주라. 이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너가 중간에서 제대로 처리해. 니네 엄마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무식한 집안 아니니까 가서 전해. 그랬더니 남친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만남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빙글빙글 웃으면서 너는 내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니 어른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그동안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은근히 돌려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판 붙어서 그런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까진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집에 대해 뭘 아신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 삼가해 주세요. 하며 선을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하네.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이해해주고. 우리는 나쁜 뜻은 없었어. 그리고 집안 수준이란 게 맞아야 결혼하는 거라 생각해서 좀 과하게 이야기했네. 미안해. 이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미 마음이 떠난 후라 저는 고개 돌려서 나왔죠. 솔직히 그때 결혼을 접어버렸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만남을 계속 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계약금 걸어서 임대한 병원 사무실에 점점 물건도 들어오고 남친은 남친대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돈을 꾸려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1차분 돈을 빌려준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발 동동 구르며 돈 빌리러 다니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해서 친정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 이름으로 된 땅을 처분해서 남친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빌려주게 됐죠. 물론 차용증은 썼습니다. 이건 가족이라도 정확해야 했으니까요. 남친은 정말 고맙다며 차용증 쓰고 돈 빌려갔고요. 병원 인수는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베이커리 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잔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친정엄마도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어차피 이것만 버티면 된다. 너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이때만 참으면 돼. 이러시니까 저도 엄마 소원이고 하니까 꾹 눌러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친 연락도 좀 뜸해지고 만남 횟수도 줄고 그렇게 갈고대던 시어머니 연락도 없더라고요. 이제 슬슬 예단 예물 준비도 해야 할 것 같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싶고 저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가는데 오히려 남친 집에서 소식이 없으니 불안해서 하루는 남친에게 전화를 거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문제로 바쁜가 싶어서 틈날 때마다 연락해도 연락이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직감이 확 오더군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랜만에 빵집 모임에 나갔어요. 주기적으로 정보도 얻고 새로 나온 빵에 대해서 모니터도 얻을 겸 간혹 갔는데 최근엔 가게 증축에 유산 이후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느라 도통 가질 못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모임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모임에 간 동업자 친구가 어떤 사람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요즘 남친 관리 잘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저기 있는 분이 남친을 몇 번 봤는데 웬 여자랑 슈퍼카 타고 왔다 갔다 하더래. 모임에서 너랑 사귀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있어서 좀 의아했다고 말하거든. 한번 확인해봐. 사실 네 남친이 옛날부터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걸로 유명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땐 앞에선 웃어 넘겼지만 돌아서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친 병원 공사 현장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시어머니에게 불쑥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따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툭 하고 주면서 솔직히 우리 아들하고 급이 안 맞는 거 알지? 이러면서 다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이제 헤어지라는 거지. 이제 그만 우리 아들 괴롭히고 서로 갈 길 가라는 거야. 아니, 제가 지금까지 도와드린 것도 있고 마치 며느리 마냥 부려먹으셨으면서 이게 뭔가요?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본인이 의사 남편 얻으려고 우리 집 와서 알랑방귀 낀 거지. 하여튼 잔말 말고 성의껏 넣었으니까 그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봉투가 뭔가 하고 열어보니 세상에나 5만원권 20장, 그러니까 100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작 100만원 주고 누구 인생 조지려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대충 정리가 되더군요. 지금 뭔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나를 내치려고 이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5만원권 돈을 시어머니 얼굴에 확 뿌리면서 말했어요. 어디 이딴 100만원으로 누구한테 비벼요? 내가 아드님하고 같은 레벨인 줄 아세요? 어쨌든 다 됐고 아드님이 사업자금 우리 집에서 빌려갔으니까 내놓으라고요. 법 좋아하시니 법대로 하자니까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확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건 좀 알아보겠다며 대충 얼버무리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사업자금 빌려준 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고 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 온 줄 아세요? 갚을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거 얼마야? 이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싹싹 빌거나 뭔가 해명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돈 갚을 테니 꺼지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 남친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금방 정체를 알겠더군요. 어디서 미끈한 여자랑 고급차를 타고 오더니 남친은 내리고 그 여자랑 애정 표현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남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제 목표는 그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저런 양아치 의사 바람둥이에게 속고 있는지 얼굴이라도 봐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돌싱녀에 인근 도시에서 무슨 건강식품 대리점을 크게 하더라고요. 두말 없이 저는 그 여자에게 찾아갔죠. 처음엔 그 여자분도 적대감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때 그 남자랑 저 사이에 생긴 아이예요. 제가 죽은 아이 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이라면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죽은 아이를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남자 조심하세요. 저랑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어요. 그 말에 그 여자분도 굉장히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 사업자금 이야기까지 다 꺼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꽤 큰 액수인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빚진 걸 갚으려고 그랬던 것 같군요. 이러는 겁니다. 그녀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는지 갑자기 좀 생각해보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했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셨죠. 근데 갑자기 그녀가 저를 보더니 요번에 유명해진 베이커리 여사장님 맞죠? 저도 거기 가서 빵 사 먹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이번 말이 진짠지 거짓인지 따지기 전에 그래도 요 일대에 얼굴 알려진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조금은 믿게 되네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믿어달라는 말보단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녀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 뜻을 이해해 줬나 봐요. 그녀 만나고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남친에게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안 받았죠. 그동안 도통 연락도 없던 놈이 갑자기 연락을 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젠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선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차용증 꺼내서 흔들어 보였죠. 됐고 사업자금 빨리 안 갚으시면 아드님 깜빵 갑니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고요. 얼른 돈 갚으세요. 너 한때는 내 며느리 아니었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차피 우리가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며느리 운운하세요. 돈만 갚으세요. 돈 못 갚으면 3배로 되는 거 아시죠? 빨리 돈이나 갚으세요. 이러고 계속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나가더군요. 그거 고스란히 우리 동업자가 찍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남친이 찾아와서 누나 돈벌레 아니잖아. 나한테까지 이러면 안 돼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아이 낳고
그냥 결혼식 올리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러는 겁니다. 아주 사탕말림으로 저를 속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이미 그 인간의 추한 꼴을 다 봤으니까요. 저는 같이 살 생각도 없고 오직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친 역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만 피해를 입은 거죠. 돈 잃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이런 인간들은 완전히 밟아줘야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길래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 돈을 안 받으려고 나약해졌던 저를 다잡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신고한다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더니 남친이 입금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 그러면 쥐를 구석까지 몰아넣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거기까지 멈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젠 인연이 아닌 악연이 되더군요. 누군가 계속 지속적으로 SNS에 우리 베이커리에 대해 악담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게 앞에 밤새 오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누가 하는지 알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참고 있었죠. 하지만 SNS는 잡진 못했는데 가게 앞에 온갖 더러운 오물 버린 범인은 CCTV로 잡아냈어요.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딱 봐도 몸 형체가 남친이더군요. 그래서 이건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남친이 은행 빚을 엄청 빌려서 저한테 갚았더군요. 돈도 없이 왜 병원을 내려고 저 난리였나 알아보니 사실 시아버지가 도박빚이 있어서 집안 상태가 엄청 안 좋았었더군요. 그래서 개업을 못했던 건데 아마 그 개업비를 저한테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적인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한테 돈을 받고 다른 돈 많은 여자가 생기니 저를 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랑 전쟁 중이에요. 남친은 지금도 저만 보면 이를 갈고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전부 남친이 자초한 일 아닙니까? 물론 어디서 다른 여자를 또 잡아서 자기 목적에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까발려 줄 겁니다. 아예 이런 양아치가 여자의 돈으로 성공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오물을 버리고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한 게 밝혀지면 선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남친은 깜빵 보낼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니 두고 봐주세요.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